얘들아, 우리 지구의 역사 두 번째 지질 시대와 환경, 그 중에서도 우리 암석과 지층의 나이에 대해서 볼 거야. 보면은 우리 암석의 나이를 보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상대 연령, 두 번째 절대 연령.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층이 또 다른 지층보다 나이가 많아 아니면 적어? 요걸 따지는 게 상대 연령.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너네가 18살이야. 내가 20살이야. 그러면 누가 먼저 태어난 거야? 내가 먼저 태어난 거야. 이런 나이를 따지는 거. 그냥 누가 먼저 태어났네? 누가 나중에 태어났네? 요거를 따지는 게 상대 연령. 근데 만약에 얘들아, 너네는 18살이고 나는 20살이네? 나는 몇 년 전에 태어난 거야, 그러면? 20년 전에. 너네는 몇 년 전에 태어난 거야? 18살. 18년 전에 태어난 거지? 나이 차이 몇 년 되는 거야? 2년. 이렇게 2년 차이가 나는구나. 절대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게 절대 연령. 그냥 단순히 누가 나이가 많아, 누가 나이가 적어. 요걸 따지는 게 상대 연령. 이해돼? 같이 읽어볼게.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하여 지층 암석의 생성 시기와 지질학적 사건의 선후관계를 나타낸 것. 누가 먼저야? 누가 나중이야? 요거 따지는 거.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누가 몇 년 전에 태어난 거야? 누가 나랑 비교해서 몇 살 더 많아? 요거를 구분하는 게 절대 연령. 넘어가도 되지,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요거 한번 보고 너네가 요거를 여기 옆에 하얀색 있거든? 여기에다가 한번 생성 순서를 한번 써봐, 얘들아. 생성 순서를 한번 따져보자, 얘들아. 따져봤어, 얘들아? 어떻게 돼? A, 그 다음에 B, D, C. 요거 맞나 한번 볼게, 얘들아. 생성 순서 요거 맞나 볼게. 맨 아래 A가 쌓인 거 맞아, 얘들아? 어떻게 아냐면 지금 비가 올라오면서 마그마 뜨거운 게 올라오니까 주변이 이렇게 변한 거잖아, 얘들아. 맞아? 그러니까 원래 A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주변이 이렇게 변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A 다음이 B.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볼게, 얘들아. C랑 D랑 순서를 봐야 되는데 이 C가 얘도 마그마가 올라온 걸 거야. 그치? 왜냐면 여기 주변이 이렇게 변했잖아, 얘들아. 맞아? 근데 보니까 또 D가 원래 있었고 뜨거운 마그마 C가 올라오니까 주변에 있던 D를 다 녹여버린 거네. 맞아?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A, B, D, C, A, B, D, C. 그럼 얘들아, A 생긴 다음에 B가 생긴 거야 라고 하는 건 우리 지사학의 법칙 5가지 중에 뭐를 적용한 걸까? 마그마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대. 우리 이거 뭐라 그랬지? 관입의 법칙. 이해돼? 지사학의 법칙 이해되는 거지? 관입의 법칙.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관입의 법칙을 적용하였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 요거 이해되지, 얘들아? 그러면 C가 D 다음에 C 이렇게 생긴 것도 얘들아 그럼 무슨 법칙인 거야? 관입의 법칙. 그럼 넘어가도 돼? 요것도 얘들아 한번 생성 순서 한번 생각해보자. 생성 순서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거 생성 순서 따질 줄 알아야 돼. 시험이야, 시험. 요런 거 무조건 시험. 생각해봤어, 얘들아? 처음에 뭘까? E, 그 다음 D, 그 다음 B, C, 그 다음 B, A. 이거 맞아, 얘들아? 요거야? 아니야? 그럼 뭐야? 또 말해봐. A, E, D, B, C, A. 얘들아 한번 볼게. 어떤 게 맞나? 보면은 우리 땅은 아래서부터 지층이 쌓인다고 했지. 그걸 무슨 법칙이라 그랬지? 지층 누중의 법칙. 그래서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일 거야. 맨 아래에 있는 게 2야,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가 쌓인 게 맞을 거야. 그 위에 있는 D가 쌓인 거 맞지? 왜냐면 C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변 이렇게 녹였잖아, 얘들아. 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E 다음에 D 다음에 뜨거운 마그마가 들어왔구나. 배가 굳었구나. C. 그 다음 봐봐, 얘들아. 봐봐. 그 다음
E도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BA 순서가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왜 순서가 ED, BC, A가 안 되냐면 얘들아, 만약에 ED, B까지 쌓인 다음에 C가 관입을 한 거였다면 C가 이렇게 관입하면서 여기 위에까지 올라왔겠지. 맞아? 그리고 B 주변도 이렇게 같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변했을 거야. 맞아? 근데 지금 변한 거는 B 아래까지만 변했지? 그리고 마그마 올라오는 것도 B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 D까지밖에 못 올라왔잖아 얘들아. 여기 위에는 올라오지 못했잖아 마그마가. 맞아? 그러니까 생성 순서가 E, D, C, B, A. 요거 이해돼? 네. 이거 따질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어떤 거? B는 관입이 아니라 그냥 그 위에 쌓인 거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 물론 요 표시가 뭐 화성한 표시기는 한데 일단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일단 C만 관입한 거구나 라고까지만 그냥 일단 이해. 그래서 얘들아 생성 순서는 다음 장 E, D, C, B, A. 요거 생성 순서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지층을 한번 같이 매치를 시켜보겠대. 그걸 우리는 지층의 대비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들을 서로 비교해서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밝히겠대. 누가 먼저 태어난 거야? 누가 나중에 태어난 거야? 이걸 보겠다는 얘긴데 얘들아. 결국에 이렇게 대비시키는 건 암석에 의한 대비가 있고 화석에 의한 대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누가 먼저 태어났어? 아니면 누가 나중에 태어났어? 요거를 계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근데 얘들아 잠깐 돌아가서 아까 여기서 이런 생성 순서 나타낸 거는 절대 연령인 거야? 상대 연령인 거야? 상대 연령. 아까 선생님이 누가 먼저야? 누가 나중이야? 따지는 건 상대 연령. 누가 몇 년 전에 태어난 거야?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게 절대 연령.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연령? 상대 연령. 그럼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누가 먼저야, 누가 나중이야 요거 따지는 거 그거를 암상에 의한 대비와 화석에 의한 대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따진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럼 먼저 암상에 의한 대비 어떻게 하는지 볼게 얘들아. 얘는 여기 옆에다 한번 필기해봐 얘들아. 가까운 지역 비교. 가까운 지역을 비교할 때에는 암상에 의한 대비를 사용해서 지층을 같이 어떤 게 먼저 태어났어, 어떤 게 나중에 태어났어, 요거를 따져볼 거야.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예를 드는 거야. 여기 1 지역 아래 땅 파보고 2 지역 아래 땅 파보고 3 지역 아래 땅을 파봤어. 근데 가까운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 우송대 아래 땅 파봤다는 얘기야. 여기 뭐 우송고 아래 땅 파봤대. 여기 뭐 대전여고 아래 땅을 파봤대. 이런 식으로 가까운 지역 아래 땅을 파봐서 걔네들이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건지를 비교를 해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까운 지역 비교할 때 뭐에 대한 대비로 한다고 얘들아? 암상에 의한 대비. 이거 이해되지 얘들아? 그럼 암상에 의한 대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가까운 지역일 때. 보면 얘들아 여기 볼게 한번. 우송대에 여기 이암 하나 있고 여기도 이암 하나 있네. 근데 우송고 아래에도 이암이 이렇게 있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야 얘들아. 대체 이 이암이 생겼을 때 여기 있던 이암이 같이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여기 이암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 이암이 같이 만들어졌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얘들아. 근데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때에는 이거를 풀어보는 방법이 있어. 그거를 우리는 권층을 이용해서 풀어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권층이라고 하는 건 열세가 되는 층. 마저 읽고 설명해줄게 얘들아. 권층이라고 하는 건 넓은 지역의 분포에서 지층 대비의 기준이 되는 층이래. 그래서 뭐가 있냐? 응외암층과 석탄층이 있대. 우리 응외암층은 뭐가 굳은 거지? 화산재가 굳어서 쌓여서 만들어진 게 응외암. 석탄은 식물이 죽어서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석탄층.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가까운 지역이라 그래서 뭔 지역이라 그랬어?
가까운 지역. 그럼 얘들아 가까운 지역은 어떤 한 구역에서 화산 뻥 터지면 가까운 지역은 다 화산재가 같이 영향을 받겠지? 그러니까 음위암층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보겠다는 얘기야. 석탄층은 아까 식물이라고 했어 얘들아. 비슷한 지역은 환경이 비슷하겠지? 그럼 살고 있는 식물들도 비슷하겠지? 걔네들이 죽어서 만들어진 땅도 그럼 같은 층이겠네. 맞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땅을 봤어. 땅을 봤는데 암상에 의한 대비로 한번 계산을 해보래. 봤는데 얘들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뭐를 찾으면 되냐면 열세가 되는 층인 건층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음해암층이나 석탄층을 찾으란 얘기야. 여기에 음해암층이나 석탄층 있니? 뭐가 있어? 음해암층. 그러면 음해암층 이렇게 찾아. 그래서 얘를 같이 연결시키는 거야. 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랬지 얘들아? 가까운 지역이니까 같이 화산이 터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같이 화산재 영향 받았겠지? 그래서 얘네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봐. 같은 음해암끼리 같이 이렇게 연결. 그러면 요 음해암이 여기에 붙으려면 여기 우송대에 있는 2층이 전부 다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볼게. 요 층을 여기에 살짝 갖다 붙이면 요 이암이랑 붙는 거 맞니? 네. 그러면 요렇게 붙고 쉐일은 요렇게 붙겠네. 맞아? 네. 그럼 여기 음해암층은 여기 음해암층이랑 붙을 테니까 요렇게 연결되는 거 맞아 얘들아? 네. 그럼 이제 생성 순서를 한번 따져볼게. 얘는 얘랑 같이 만들어졌네. 근데 우리 지층 노중의 법칙에 의해서 지층은 아래부터 쌓인다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제일 먼저 쌓인 건 뭐였을까? 우송과 아래에 있는 쉐일이 제일 먼저 쌓였을 거야. 얘를 갖다 이렇게 붙이면 돼 얘들아. 그럼 그 다음이 위에 있던 석회암, 사암, 그 다음에 이암. 이암 여기 똑같이 있네. 4번. 그 위에는 쉐일 5번. 그 다음에 음해암층이 그럼 6번이 되겠지 얘들아? 맞니? 그 다음이 석회암 7번. 같은 7번. 여감. 그 다음이 3. 얘는 위에 뭐 깎여서 없어지거나 했을 거야 얘들아. 9번. 그럼 제일 마지막에 쌓인 게 뭐란 얘기야 얘들아? 2암. 요거 이해돼? 네. 제일 먼저 쌓인 게 뭐라고 얘들아? 어디에 있는 쉐일인 거야? 우송과 아래에 있는 쉐일. 그럼 제일 마지막에 쌓인 건 뭐야? 2암. 어디에 있는? 우송대에 있는 2암.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네. 암상에 의한 대비는 건층이 뭐가 된다고 얘들아? 음해암층이랑 아니면 석탄층. 봤을 때 둘 중에 뭐 하나가 있다. 그럼 무조건 같이 다 연결시켜서 따지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돼? 네. 그럼 넘어갈게. 두 번째, 아까 화석 이용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두 번째는 화석에 의한 대비. 얘들아 요거는 더 쉬워. 그냥 딱 내가 지층 봤을 때 같은 화석이 묻혀 있으면 걔네는 같은 시대에 살았던 거겠지? 그거 연결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요렇게 요거 삼엽충이거든 얘들아? 삼엽충. 얘는 혹시 어느 시대에 살았던 애인지 기억나니? 고생대. 얘는 고생대. 그러면 같은 삼엽충을 한번 찾아서 연결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삼엽충 있네. 여기도 삼엽충 있네. 같은 화석이 묻혀 있을 때 그 지층은 같이 만들어진 거구나. 맞아? 그래서 요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 근데 얘들아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아까 암상에 의한 대비는 먼 지역이었어? 가까운 지역이었어? 가까운 지역. 화석에 의한 대비는 얘들아 먼 지역을 비교할 때 화석에 의한 대비를 이용해. 그래서 얘들아 바로 티가 나. 원지역, 투지역, 쓰리지역 봤을 때 같은 삼엽충이 이렇게 묻혀있는데 땅이 다르지 얘들아? 네. 멀리 있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먼 지역. 하지만 같은 화석이 묻혀있네. 아, 얘네는 같은 시기였구나. 먼 지역이지만 같은 시기구나. 먼 지역이라는 게 얘들아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 지역은 중국에서 땅 파본 거야. 투 지역은 뭐 한국에서, 쓰리 지역은 일본에서 땅을 파봤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같은 시기에 퇴적이 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위치가 다르니까 그 쌓일 때 그 퇴적물은 다를 수 있지 얘들아?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석을 이용할 땐 같은 화석이 묻혀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퇴적된 요 퇴적물들, 퇴적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지? 응. 그럼 얘들아 얘랑 얘도 똑같은 모양이지? 얘도 같은 시대. 아, 여기 H랑 M도 같은 시대였구나. 요거 이해돼 얘들아? 그럼 넘어갈게. 이제 얘들아 지금까지 한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어. 지금까지 하는 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빠질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어려운 거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우리 지금까지 한 건 얘들아 상대 연령한 거야 절대 연령한 거야? 상대 연령. 선생님 지금까지 뭐 구체적인 숫자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지 얘들아? 네. 전부 다 상대 연령이었어. 그럼 이제 절대 연령을 따질 건데 절대 연령을 따질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게 필요해 얘들아. 방사성 동위 원소가 뭐냐면 일단 읽어볼게. 자연 상태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 붕괴를 할 거래. 나 불안정하니까 안정해지기 위해서 붕괴를 할 거래. 그러면서 안정화 원소로 바뀌는 동위 원소를 우리는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한다. 근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 여기다 필기를 하면서 같이 볼게 얘들아. 해도 돼? 봐봐 얘들아. 방사성 동위원소가 뭔지 좀 볼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알기 전에 우리가 원자 핵이랑 전자를 알아야 되는데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도네. 그럼 요거 합쳐서 우린 뭐라 그래? 원자라고 불러 얘들아. 근데 이 원자 핵을 자세히 보면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원자를 표시할 때 얘들아 양성자의 개수를 이용해서 원자 번호로 나타내. 예를 들면 양성자가 1개야. 그럼 걔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인 거야? 1번. 양성자가 2개래. 그럼 걔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인 거야? 2번. 양성자가 3개래. 그럼 걔의 원자 번호는 3번이란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얘들아 원자 핵은 양성자뿐만이 아니라 중성자도 같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요거를 우리는 질량수라고 표현을 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일단은 이쪽에 써있는 것부터 볼게.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래. 그럼 얘는 양성자가 몇 개란 얘기야? 1개.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래. 그럼 얘는 양성자 몇 개란 얘기야? 2개.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래. 그럼 얘는 양성자 수 몇 개였단 얘기야? 6개. 그럼 이제 봐봐 얘들아. 우리 저 탄소를 한번 볼게. 탄소를 6번이었으니까 6시 쓴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 지구상에 사실은 존재하는 탄소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 얘도 있다 얘들아. 이 지구상에 탄소 얘기할 때에는 사실은 얘네들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를 이야기할 때에는 여기 첫 번째 있는 12, 6시 얘가 제일 많아. 얘가 제일 안정한 탄소야 얘들아. 근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 아래에다 쓰는 건 원자 번호라 그랬지 얘들아. 근데 여기 위에다 쓰는 건 뭐냐면 질량수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 배웠어 얘들아. 질량수를 나타낼 때에는 양성자랑 중성자 합친 수를 질량수로 표현한다고 했지? 그럼 얘가 질량수가 12란 얘기는 양성자가 지금 몇 개야? 6개. 그럼 중성자는 몇 개였던 거야? 6개. 그럼 얘는 중성자 몇 개? 7개. 얘는 8개. 이거 일단 어떻게 비교하는 건지는 이해되지? 근데 얘들아 지구상에는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한다고. 탄소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존재를 해. 존재하는데 봐봐. 전부 탄소야 그치 얘들아?
그리고 원자 번호는 몇 번으로 똑같아 얘들아? 6으로 다 똑같아. 그럼 주기율표상에 6번 위치에 똑같이 존재하는 거겠지 얘들아? 맞아? 근데 우리 지금 뭐가 달랐어? 질량수가 달라. 이렇게 원자 번호는 똑같아. 주기율표에 같은 위치에 존재해. 근데 질량수가 다르네. 얘네들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불러. 여기까지 이해돼? 지구상에는 원래 얘가 안정한 거야 얘들아. 근데 얘도 존재, 얘도 존재, 얘도 존재한다고. 얘네는 원자 번호 6번으로 다 똑같아. 똑같은 6번이니까 주기율표상에 똑같은 위치에 존재할 거야. 근데 질량수가 다른 애들이 존재하네. 얘네들을 우린 전부 다 동위원소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 중에서 얘들아, 얘를 볼게. 얘가 제일 불안정한 애야. 안정하지 않다고 얘들아. 여기다 썼어 얘들아. 안정하지 않아. 안정하지 않으니까 얘들아, 안정한 상태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그러니까 얘는 나 안정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얘가 갖고 있던 거를 붕괴시킬 거야. 붕괴. 그러니까 변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불안정하니까 안정한 상태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는 조금 유식하게 붕괴한다 라고 표현을 해. 바뀌는 걸 붕괴한다. 그래서 요 14C가 붕괴를 하면 14N 질소로 바뀌어. 요러면 안정한 상태가 돼 얘들아. 뭐 어떤 과정으로 바뀌는 건지는 뭐 화학적인 내용이니까 그거는 몰라도 되고 지금 그냥 14C가 붕괴하면 14N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정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얘는 아까 불안정하다 그랬지 얘들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이야기해. 아까 동위원소, 얘네 다 동위원소라고 그랬지? 근데 얘가 제일 불안정하다고 얘들아. 얘 불안정하니까 안정한 애들로 바뀔 거라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부른다고. 이거 이해돼? 그럼 넘어가도 되는 거지 얘들아? 방사성 동위원소가 일단 뭔지는 알겠지 얘들아? 그럼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거 얘들아. 그럼 얘는 불안정하니까 얘가 바뀌어서 얘가 되는 거 맞아? 얘가 나중에 붕괴하면서 얘가 될 거야. 그러면 얘가 결국 얘를 만든 거지. 맞아? 얘가 얘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얘는 결국 엄마네. 맞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모원소라고 불러. 그리고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만든 얘가 자식이 되는 거지? 얘를 우리는 자원소라고 불러. 무원소, 자원소. 얘들아, 너네가 생각할 때 이 무원소는 방금 안정하다 그랬어? 불안정하다 그랬어? 불안정. 그럼 얘가 안정해지려면 붕괴하면서 얘로 바뀐다 그랬지? 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무원소의 개수는 줄어들을까 증가할까? 무원소는 나중에 얘로 바뀐다 그랬어. 그러면 무원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 그럼 자원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요거 이해돼 일단? 네. 그럼 얘들아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무원소가 자원소로 바뀐다고 했지? 이 무원소가 자원소로 바뀔 건데 예를 들어서 무원소가 10개 있었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얘로 바뀌지? 그 시간이 지나는 과정 중에 이 10개였던 게 딱 반으로 줄어들어서 5개가 되는 순간이 있겠지 얘들아? 네. 이렇게 무원소의 개수가 딱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우리는 반감기라고 부를 거야. 반감기. 무원소의 개수가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던 거에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시기, 그거를 우리는 반감기. 그게 앞 페이지에 나와 있어 얘들아. 여기 앞쪽에 다시 돌아가면 이거 지워도 되니? 여기 써있어 얘들아. 반감기가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까 우리 14C 봤지 얘들아? 원자 번호 6번.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해서 안정하려고 바뀐다고 했어 얘들아. 붕괴해서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부른다. 아까 예를 든 게 10개였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딱 절반 5개로 줄어드는 그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반감기라고 부른다고. 요거 이해돼? 네.
그러면 얘들아, 왼쪽 아래편에 또 빈 공간 있지 얘들아? 거기다가 하나만 더 필기. 여기 내용부터는 선생님이 녹화한 내용이 날아가서 새로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를 모원소라고 하고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붕괴를 하면서 별표라는 자원소로 바뀐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모원소의 개수가 처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기간을 우리는 T, 그러니까 이 반감기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T라고 쓴 게 반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모원소는 32개였고 자원소는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반감기를 한 번 거쳤대요. 반감기라고 하는 건 처음 모원소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처음 모원소가 32개였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이 되는, 그러니까 반감기를 한 번 거쳤을 때에는 32개의 절반, 즉 16개가 남겠죠. 그러면 감소한 모원소 16개는 그만큼 자원소로 바뀌었을 테니 자원소의 개수는 16개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반감기를 한 번 더 거쳤다고 한번 해볼게요. 반감기를 총 2번 거쳤기 때문에 2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던 16개의 모원소의 개수의 절반이 되는 걸로 줄어들기 때문에 16개였던 모원소가 절반인 8개로 바뀌겠죠. 그러면 줄어든 8개의 모원소는 그만큼 자원소로 바뀌었을 테고 앞에 16개의 자원소가 있었기 때문에 8개를 더한 24개로 증가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반감기를 한 번 더 거쳤다고 한번 해볼게요. 반감기를 한 번 더 거쳤기 때문에 3T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경우에는 앞에 있던 요 8개의 모원소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8개의 절반인 4개가 남을 거고 그만큼 감소한 모원소는 자원소로 바뀔 거예요. 4개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28개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반감기를 한 번 더 거쳤대요. 그러면 총 반감기를 4번 거쳤기 때문에 4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모원소는 여기 앞에 있던 4개의 절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2개만 남게 될 거고 감소한 2개의 모원소는 자원소로 바뀌어서 총 자원소는 30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를 볼게요. 이 경우는 모원소가 처음에 반절이 된 거죠. 32개에서 16개로 바뀌었으니까요. 모원소가 처음에 반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원소가 처음에 2분의 1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반감기를 또 한 번 거쳤대요. 반감기를 총 2번 거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일단 반감기를 한 번 거쳤으니까 처음에 2분의 1 그리고 또 이렇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2분의 1에 또 2분의 1, 즉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반감기를 3번 거친대요. 반감기를 이렇게 3번 거치면 처음에 반절, 거기에 또 반절, 여기에 또 반절. 그러니까 반절을 총 3번 거쳤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반절, 또 반절, 그리고 또 반절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반감기 4번 거치면 처음에 2분의 1, 거기에 또 2분의 1, 여기에 또 2분의 1, 그리고 거기에 또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반감기를 한 번 거치면 얘는 결국 2분의 1의 1승과 똑같은 거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 반감기를 한 번 거치면 2분의 1의 1승, 2번 거치면 2분의 1의 제곱, 3번 거치면 2분의 1의 세제곱, 4번 거치면 2분의 1의 4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풀어서 한번 쓰면 얘는 4분의 1, 얘는 8분의 1, 얘는 16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반감기를 한 번 거쳤을 때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모원소랑 자원소의 비율을 보면 16개, 16개니까 결국 얘는 1대 1이 될 거예요. 요 경우도 한번 볼게요.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은 결국 모원소 8개, 자원소 24개니까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은 1대 3이 될 거고, 반감기를 이렇게 3번 거쳤을 때를 계산하면 모원소는 4개, 자원소는 28개니까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은 1대 7이 될 거예요. 그럼 반감기를 4번 거쳤을 때에는 모원소 대 자원소 비율은 1대 15가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어떤 모원소가 반감기가 1억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모원소가 처음 양의 8분의 1로 되어 있었대요. 그러면 결국 요거는 반감기를 몇 번 거치게 된 걸까요? 8분의 1이니까 여기 있죠? 8분의 1. 결국 반감기를 3번 거쳤구나. 얘는 2분의 1의 3승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얘는 반감기를 3번 거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암석의 나이는 결국 이 모원소가 들어있던 암석의 나이는 결국 1억년이라고 하는 반감기를 총 3번 거친 게 되니까 나이는 3억년이 되겠죠. 이해가 됐겠죠? 결국 반감기를 거치면서 모원소는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 자원소는 증가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나눠준 PPT 자료를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말한 모원소는 감소하고 자원소가 증가하는 요 그래프를 선생님이 PPT에 넣어뒀으니까 한번 공부를 하고 모르면 학교에 와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고생했어요. 안녕.